네, 오늘은 6장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제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몇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할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학생분이 질문을 하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증명할 때는 보통은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을 잡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고 적당히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되는 구간을 잡아서 요 사이에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인데 얘가 구간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1보다 커서 자연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했었죠. 그래서 계속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게끔 하는 어떤 수열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수렴하면은 그 값은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값은 2분의 루트 2보다 클 거고 또 반대로 요 대칭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칭인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모순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로 이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랑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인 n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사인 4n도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얘도 그래프 그려서 사인 4, 사인 8, n인 1, 2, 3, 4 넣어보면은 얘도 수렴은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얘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증명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얘도 이렇게 될 텐데 얘가 4배 줄었으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고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을 잡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구간의 길이가 요 사인 n 할 때는 1보다 컸으니까 자연수가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어떤 부분 수열을 잡았는데 이걸 만족하니까 자연수가 반드시 하나 있고 하나 존재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분 수열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근데 사인 4n 정도로 그러니까 좀 더 커지니까 얘가 이제는 여기 안에 이제 이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으니까 자연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운이 좋으면 존재할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0.5다 그럼 내가 만약에 2.1에서 2.6까지 잡아버리면 자연수 없는데 만약에 좀 운이 좋게 잘 골라서 만약에 2.9부터 3.4까지 구간의 길이가 0.5 정도로 고르면은 이때는 없고 이때는 있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으면은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항상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사인 4n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그려질 텐데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 존재하냐 이렇게 구간을 여기 길이만큼 여기 8분의 파이가 될 텐데 8분의 파이만큼 되는 구간을 계속 위에서처럼 여기서 잡고 여기서도 잡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잡아 나갈 텐데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운이 안 좋아서 계속 구간의 길이가 여기도 8분의 파이인데 8분의 파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잡히면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사인 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4n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사인 n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우선은 바로 적용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삼각함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성질을 이용하면은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만약에 사인 n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인 4n은 어떻게 보면은 부분 수열인 거죠, 그렇죠? 사인 n의 부분 수열인데, 그러니까 어떤 an이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 수열도 수렴하지 않을까요? 부분 수열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얘를 생각하면은 얘도 수렴하지 않냐? 이런 거는 얘기 못 하겠죠, 그렇죠? 수렴 안 하는데 수렴하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뭐 1, 2, 1, 3, 1, 4, 1, 5, 1, 6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얘 수렴하지 않는데 수렴하는 거 부분 수열 그냥 1, 1, 1, 1 고르면은 뭐 수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n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인 4n, 그러니까 얘 부분 수열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4n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탄젠트 n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도 거의 다 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은 사인 n의 탄젠트 n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생길 텐데, 여기에서도 2분의 파이씩 끊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2분의 파이는 1보다 크니까. 여기서도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0에서 2분의 파이에서 자연수 하나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 하나 고르고,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서 구간의 길이 1보다 크니까 자연수 반드시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은 얘도 만약에 이제 탄젠트 n도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 수렴하는 값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가 자연수니까 지금 여기서 꼽은 뭐 n1, n2 이런 애들이 자연수니까 탄젠트 자연수가 0이 되는 점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젠트가 0 되는 점은 뭐 n파이 정수 파이만큼이니까. 근데 그거를 또 잘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선은 극한값은 0 이하일 거고, 밑에서도 이 아래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골라주면 여기에도 정수가 하나, 자연수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부분수열 0 이하로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탄젠트 n이 수렴하면은 n이 만약에 수렴해서 그 값이 l이라고 하면은 뭐 우선 이렇게 따지면 l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탄젠트 n이 수렴하면은 0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분 수열을 두 개 잡았으니까 수렴하니까 모든 부분 수열들이 다 똑같은 L로 수렴을 할 거고, 위에서 잡은 요 자연수 요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극한값이 0 이상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항이 다 0보다 크다고 해서 극한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보장 못하니까, n분의 1 같은 거 모든 항이 다 0보다 큰데 극한값은 0 이상이죠. 다 0보다 큰데 극한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L이 완전히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밑에서도 똑같이 0보다 작으니까 모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잘 해주면은 뭐 괜찮은 거고, 근데 뭐 이제 그거까지 생각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0 이상이다. 여기에서는 0 이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0일 수밖에 없는데, 탄젠트 n의 극한이 0이면 뭔가 모순이 된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탄젠트 n이 수렴하면은 0이어야 되는데 탄젠트 n이 수렴하면은 0인 게 왜 모순인지, 요거는 뭐 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 자체는 여러분들이 증명의 명제를 아예 아니까, 수렴한다, 뭐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 이거 보이는 거는 많이 익숙해요. 왜냐면 이제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일 때는 뭐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선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 두 개를 잡으면 된다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어떤 부분 수열을 잡아야 되는지가 조금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얘기할 거는 이 completeness property라고 해서 완비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했던 이 completeness property는 유계이고 단조 수열, 뭐 단조 증가든지 단조 감소든지, 그리고 특히 n이 1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극한 n이 충분히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n이 1인 경우부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해서 유계이고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면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유계인 거는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단조 증가, 얘가 좀 되게 단조 증가하고 단조 감소하는 이 단조라는 게 보통은 보이기도 쉽지 않고, 많은 경우에서는 단조가 아닌 수열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증가하다가 잠깐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증가를 하긴 하는데 뭐 잠깐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다시 잠깐 감소했다 증가,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정리로는 안 되니까 이제 수렴성을 보장해주는 좀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조가 아닌 경우에도 좀 성립하는 그런 어떤 정리들을 공부를 여기서는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닫힌 구간이 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클로즈 인터벌이라고 해서 뭐 닫힌 구간, 뭐 폐 구간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뭐 그냥 양끝점 포함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랑 비교해서 열린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는 양끝점 포함 안 돼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해서 부르는 건데, 얘가 뭐냐면 어떤 이런 닫힌 구간의 수열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계속 줄어드는 거, A1, B1이 있고 A2, B2가 있고 A3, B3가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 닫힌 구간들의 수열을 생각하는데, 이 닫힌 구간의 수열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한 이전에 있던 구간이 다른 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뭐 똑같아도 상관은 없고, 뭐 진짜로 계속 똑같은 것도 사실 포함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근데 한 가지 우선은 생각해줘야 될 게, 줄어든다고 해서 꼭 다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소하는 수열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 이것도 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구간들이다. 근데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지 그건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이 닫힌 구간.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끝점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가 그 전에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 구간이 AN, BN이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 거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의 수열을 네스티드라고 부릅니다.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네스티드 인터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네스티드 인터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아까처럼 이 네스티드 인터벌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 AN, BN이라고 하는 이 닫힌 구간의 수열을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구간의
뭐 굳이 얘를 뭐 구간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구간들의 수열을 생각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얘가 왜냐면은 이런 거를 뭐 굳이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얘는 그냥 1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구간을 A1, B1 있고 그 밑에 뭐 A2, B2 있고 이 사이에 A3, B3 있고 그 밑에 또 A4, B4가 있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데 진짜로 0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구간의 길이가 점점 0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구간의 길이가 정말로 0이 돼서 AN이나 BN이나 겹쳐져 버리면은 점 하나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네스티드 인터벌들을 생각하는데 구간의 길이들이 0으로 수렴한다.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인터벌에 속해 있는 거는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굳이 포함하면은 어떤 뭐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거는 존재한다라는 기호고 느낌표로 표시하는 거는 유일하다라는 이 기호는 알고 계시죠? 아니면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유일하게 뭔가 하나가 존재해서 어떤 숫자 하나가 유일하게 존재해서 얘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 작은 구간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도 더 작은 거에 들어가 있고 계속 이것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굳이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존재해요. 존재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든 구간에 들어간다. 모든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모든 구간. 실제로도 하나가 다음 거에 포함이 되니까 뭐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고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원소가 뭔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다 여기에 있는 애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존재하는데 얘가 어떤 성질도 만족하냐면 AN과 BN이 그 값으로 수렴을 해요. 얘도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고 있고 그 얘기는 사실상 점 하나로 계속 수축하는 느낌인데 수축하니까 양 끝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그 점으로 가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 정리 자체가 얘기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도 당연히 우리가 증명을 할 텐데 이 정리 자체가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닫힌 구간들의 수열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다음 하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음 번째가 그 전 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스티드 인터벌을 생각하는데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을 하면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지면서 포함되는 거 생각하면은 결론은 어떤 숫자가 딱 하나 존재하는데 이 모든 인터벌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이 포함되는 게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 양끝점 얘네가 양끝점인데 양끝점은 이제 그 값 안에 딱 점 하나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그 점 하나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리를 우선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제 증명은 항상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증명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뭐 엡실론 이용해서 뭐 증명을 했던 것도 막 직관적으로 완전히 뭐 맞는 얘기인데 증명을 할 때는
그런 좀 수학적인 언어로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증명을 이제 그런 언어들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따라갈 텐데 책에서는 이 증명을 5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이제 총 5단계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은 뭘 보일 거냐면은 모든 AN이 BI보다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인덱스가 밑에 있는 첨자가 어떻든지 간에 A 붙어 있는 애들은 B 붙어 있는 애들보다는 무조건 다 작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구간의 길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A는 웬만하면 다 왼쪽에 있을 거고 아까처럼 A1, B1, A2, A3, B셋에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A는 웬만하면 다 왼쪽에 있을 거고 B는 웬만하면 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요 밑에 있는 첨자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A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B 붙어 있는 것들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A100도 B1보다 작은 거고 A1도 B100보다는 항상 작은 거죠.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왜냐면 모든 I랑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I랑 N을 나눠서 첫 번째로 I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겠죠. 왜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구간이니까 AN, BN이 구간이니까 이건 성립할 거고 BN이 BI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BN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중에도 쓸 텐데 AN이라는 수열을 생각하고 BN이라는 수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는 AN, BN 이런 닫힌 구간의 수열을 생각했는데 거기 양끝점인 AN, BN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 수열들을 생각해 보면 AN은 증가 수열이죠, 그렇죠?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간 점점 다음 거에 포함이 되니까 아까처럼 네스티드의 정의가 뭐였냐면 요거를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AN은 증가하는 거고 BN은 그러면은 감소하겠죠. AN은 증가하고 BN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작은 거 I가 N보다 작으면은 이제 뒤집혀서 BN은 BI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N이 I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이 AI보다 작고 얘가 BI보다 작아서 요 AN은 BI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여기에서도 여기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 요 부등식에서 BN이 감소인 거를 이용했고 여기에서 AN이 증가인 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인 거는 A 붙어 있는 것들은 B 붙어 있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는 웬만하면 다 A는 왼쪽에 있고 뭐 왼쪽 오른쪽 기준이 좀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A는 전부 다 왼쪽에 있고 B는 전부 다 오른쪽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AN을 생각해 보면은 AN은 증가하고 AN이 왜 증가하냐면 요거는 네스티드 인터벌이기 때문에 그렇고 AN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주려면 유계인 것까지 만약에 유계가 보장이 되면은 수렴을 하겠죠. 근데 얘는 당연히 유계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AN들은 뭐 예를 들어서 AN은 뭐 B1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유계니까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값을 L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까 이제 문제 이 명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L이라는 숫자가 딱 하나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그 딱 하나 존재하는 게 사실은 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척하고 우선은 AN의 수렴하니까 왜냐면 증가하고 유계니까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을 L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컴플리트니스를 여기서 한번 이용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증가하고 유계인 수열이 수렴한다가 우리가 처음에 배운 컴플리트니스 프로퍼티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AN이 수렴한다는 얘기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값 L이 있는데 L이 뭘 만족할 거냐면 L은 항상 요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예전에 했던 정리들을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명제 자체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N이 증가하고 L로 수렴하면 AN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띄어낸 3.2b에서 우리가 증명을 예전에 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뭐 그럴듯한 명제죠, 그렇죠? 다 맞는 명제 같죠. 그래서 증가하는데 L로 수렴하고 있으면은 AN은 전부 다 L보다 작겠죠. L보다 커지는 순간 이제 L보다 만약에 커지면은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L을 계속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AN이 증가하면서 L로 수렴하면은 다 L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은 됐고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을 보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N이 BN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A 어쩌고는 B 어쩌고보다 항상 작거나 같았는데 특별히 뭐 걔네 둘 다 n으로 고르면 뭐 아니면은 어차피 구간이 AN, BN이니까 AN은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은데 AN이 L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BN은 항상 L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증명을 한 겁니다. 디어렘 5.3a.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떤 명제를 봤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도는 그거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좀 그럴듯한데 좀 파악을 하고 걔가 맞다 싶으면은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띄어낸 3.2b라든지 띄어낸 5.3a라고 쓰기는 했지만 이런 명제를 봤을 때 얘네가 참이다, 거짓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하면은 AN은 L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L은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요런 부등식이 잘 성립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러면은 L이라는 숫자가 지금 뭔지 살펴보니까 L은 여기서 구한 L이 뭐였냐면 저기서 구한 L은 우선은 이거를 만족하는 애인데 모든 n에 만족하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bn에 들어있는 숫자는 하나뿐이다. 왜냐면은 아까 L로 우리가 잡긴 했는데 L이 여기 AN과 BN 사이에 모든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명제가 뭐였냐면 뭐 그런 네스티드 인터벌에 대해서 모든 인터벌에 속하는 숫자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 스텝 C에서는 우선은 존재성은 증명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AN 요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구간에 모든 AN, BN에 속하는 게 하나 있다. 이게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우선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건 보인 거죠. 하나는 있네.
L이 우선 여기 들어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L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L을 뭐 AN의 극한으로 잡긴 했는데 뭐 다른 이상한 숫자가 있어서 걔도 요 AN, BN 요 구간에 모든 구간에 속하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이런 유일성 같은 거 증명할 때는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죠? M 서로 다른 게 존재해요. L과는 다른 M이 하나 존재하는데 걔도 요거를 만족하게끔 이런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선은 L이라는 숫자가 아까 우리가 AN에 수렴하는 값으로 L을 정하긴 했는데 그 L이 이런 구간 AN, BN의 모든 구간에 속해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요 L이라는 애는 뭘 만족하냐면은 아까 그 기호를 다시 쓰면 이거 교집합 요거 있는 건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M도 요 구안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순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AN, BN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L은 분명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M은 L이랑은 다른 애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쨌든 그 옆에 있겠죠. 뭐 L과 M이 서로 대소관계는 중요하지 않는데 왜냐면 L-M이 항상 BN 빼기 AN보다는 작아요. 이거 성립하나요? 왜냐면은 구간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L 빼기 M은 어쨌든 뭐 L과 M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절대값 기호 생각하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AN, B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만약에 운이 아주 안 좋아서 AN이 L에 있을 수도 있고 BN이 M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항상 작거나 같아요. 운이 아주 안 좋으면 같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양 끝점에 L과 M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 가정을 했었냐면 얘가 0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아까 위에서 뭐 AN이 증가하고 BN이 감소한다 이거는 네스티드 인터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문제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L-M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모순이니까 네. L과 M이 아까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 L 빼기 M의 절대값이 0이면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일성 얘기할 때 뭐 굳이 막 이렇게 귀류법을 억지로 쓰려고는 안 해도 됩니다. L과는 다른 M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가 같아지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또 다른 M이 있는데 그거 M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같더라 뭐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뭐 귀류법을 정말로 쓰고 싶으면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하나 더 존재하는데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존재한다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마지막 단계인데 BN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BN은 아까 감소한다라 그랬죠, 그렇죠? BN은 네스티드 인터벌이니까 감소하고 또 이제 아래로 6개니까 BN도 수렴해요. BN도 수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뭐 아까 요 M이랑 다른 M인데 네, 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BN은 어떤 N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뭐 얘도 수렴하겠죠. 아까 AN이 수렴했던 것처럼 BN도 수렴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아까 AN은 L 이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L이라는 게 아까 요 모든 구간에 들어있는 애였으니까 요 부등식이 아까 성립한다라 그랬고 그 중에서 뭐 하나 따오면은 AN은 항상 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저 N에 대해서 BN은 항상 N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BN은 아까처럼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랑 똑같이 AN이 증가하고 L로 수렴하면
AN은 항상 L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죠. 이거랑 똑같이 반대되는 느낌으로 BN이 감소하고 N으로 수렴하면은 BN은 항상 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성립하고 그러면은 이거가 성립하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L은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다 가지고 오면 AN은 L보다 작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고 BN이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결국은 아까 요 네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AN과 BN 사이에 뭔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들어있으면 걔네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얘네 둘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L과 N이 둘 다 들어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걔네 둘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N은 L이어야 되고 N이 L이란 얘기가 뭐냐면 아까 N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BN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BN의 극한도 L이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L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AN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N과 BN의 극한이 전부 다 L이에요. L로 수렴해요. AN과 BN은 L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증명의 길이가 조금 길고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 단계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뭘 증명해야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보일 수 있는지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이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네스티드 인터벌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떤 닫힌 구간의 수열을 생각하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해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닫힌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닫힌 구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하필이면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한 점으로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점으로 완전히 수축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맞다. 진짜 하나로 수렴한다. 하나로 수렴하고 뿐만 아니라 양 끝점이 전부 다 그 값으로 수렴을 한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 1,1이라는 구간은 양 끝점이 같으면은 그냥 원소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하려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A들은 전부 다 왼쪽에 있고 B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네스티드 인터벌이라 그랬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AN은 증가하고 BN은 감소해요. 그래서 AN은 증가하고 6이니까 이제 수렴하고 그럼 이제 요 수렴값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수렴값은 모든 구간 이 AN, BN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AN, BN에 속하는 게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건 증명을 했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유일하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더 있다. 다른 게 하나 있으면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L 말고 다른 뭔가가 있는 다르단 말고 L 있고 만약에 M이라고 하는 게 또 있으면은 걔는 같다 사실상.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된 거는 양 끝에 있는 AN, BN이 그 L로 수렴한다. 근데 AN은 이미 L로 수렴하니까 BN이 L로 수렴하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BN이 L로 수렴하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우선은 수렴하는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감소하고 아래로 6이니까. 그래서 그 수렴값을 n이라고 하면은 그 n이 만족해야 되는 부등식이 이런 부등식이 되니까 그러면은 아까 보였던 거에 의해서 AN과 BN 사이에는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L과 N 두 개 있다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N과 BN 모두 L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약간 앞으로 이 6장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내용에는 다음 시간에 뭐 클러스터 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좀 미리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축제기도 하니까 좀 일찍 끝내서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